새벽 4시 한강다리 위. 차가운 바람 속에 한 남자가 난간 위에 선다. 손에는 두 통의 편지, 하나는 세상을 떠난 아들에게, 또 하나는 아내가 준호 사고 후 충격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요. 여보와 아들 곁으로 갈게. 한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외침.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달려온다. 숨이 가쁜 그의 눈빛엔 절박함과 눈물이 섞여 있다. 이정수 씨, 맞죠? 30년 전 저를 구해주신 분이잖아요. 세상이 멈춘 듯한 침묵. 이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한강다리 위에 홀로 서 있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래로 흐르는 강물이 검은 뱀처럼 꿈틀거렸다. 손목 시계를 보니 정확히 4시 17분. 49년의 인생이 이 시간에 끝나는 게 맞나 싶었다. 주머니에서 꺼낸 편지 2통. 하나는 하늘나라의 아들 준호에게, 하나는 아내의 준호. 사고 후 충격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편지를 다리 난간에 올려두고 한 발을 올렸다. 바람에 편지가 날릴까봐 주머니에서 나온 동전으로 눌러놓았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여보와 아들 곁으로 갈게.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가장 마음이 편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었으니까. 병원비 걱정도, 빚 독촉도, 혼자라는 외로움도 모두 끝날 거였다. 바람 진단서를 받은 게 석 달 전이었다. 폐암 3기 수술비만 2천만 원에 항암 치료비까지 합치면 5천만 원은 들 것이라고 했다. 아들 준호 교통사고로 이미 빚더미에 앉아있던 터라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돈 빌려달라는 말만 나오면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형제자매는 애초에 없었다. 고아원에서 자란 나에게는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이정수 씨, 더 늦으면 손 쓸 방법이 없어요. 빨리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럼 포기하시겠다는 건가요? 포기.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래, 포기하자. 어차피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거 아닌가. 아내는 준호 사고 후 충격으로 심장 발작을 일으켜 세상을 떠났다. 이제 정말 혼자였다. 아무도 내가 죽는다고 슬퍼할 사람이 없었다. 그냥 이렇게 끝내자. 난간에 서 있는 순간이었다.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30대 초반의 남자가 뛰어오고 있었다. 정장 차림에 의사 가방을 들고 있었다. 새벽 4시에 정장을 입고 한강 다리를 지나가는 사람이라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람 좀 쐬려고요. 아저씨, 위험해요. 일단 다리에서 내려오세요.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내 앞에 섰다. 그런데 이상했다. 왜 이 남자는 내가 뭘 하려는지 단번에 알아챈 걸까? 그냥 바람 쐬러 나온 거라고 했는데도 의심하는 눈초리였다. 저기, 혹시 편지 쓰셨나요? 유서 같은 거요.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정확히 아는 거지? 편지를 봤나? 아니면 내 행동을 계속 지켜봤던 건가? 당신 누구세요? 왜 저한테 관심을? 아저씨, 일단 다리에서 내려오세요. 제가 의사예요. 우리 병원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의사라고? 새벽 4시에 한강 다리를 지나가는 의사가 어디 있나? 응급실 의사라면 모를까. 이렇게 정장을 빼입고 가방까지 들고 있는 걸 보면 일반 의사 같은데. 아저씨, 혹시 암 환자세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떻게 이 사람이 내가 암 환자라는 걸 아는 거지?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는 건가? 어떻게 그걸? 그리고 혹시 이마에 상처 있으시죠? 새 바늘 정도 꿰맨. 다리가 후들거렸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그걸 아는 거지? 30년 전 아이를 구하다가 생긴 상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손으로 이마를 만져봤다.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흉터가 남아 있었다. 평소에는 머리카락으로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은 바람 때문에 머리가 흩어져 있었다. 당신, 혹시?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 기억 안 나세요? 30년 전에 저를 구해주신 분 맞죠? 세상이 돌았다. 다리 위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꿈인가 현실인가? 30년 전 운명의 만남. 그날도 비가 억수로 내리고 있었다. 1994년 7월 15일. 29살의 나는 건설 현장에서 막 퇴근하는 길이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가벼웠다. 갓 태어난 아들 준호를 보러 집에 가는 길이었으니까. 여보, 오늘 준호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진짜 천사 같아요. 아내 미영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첫 아이라 모든 게 신기하고 소중했다. 준호 분유값을 벌기 위해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시멘트 자루를 나르느라 온몸이 아팠지만 집에 가면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런데 지하철 2호선 건대 입구역 앞 횡단보도에서 그 아이를 봤다.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비에 흠뻑 젖은 채 혼자 서 있었다. 울고 있는 건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얼굴이 젖어 있었다. 옷도 너무 작았다. 아마 1년은 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았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우산을 쓰고 급하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아이만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너무 어린아이가 혼자 있는 게 이상해서 다가갔다. 애야, 엄마는 어디 갔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멍하니 차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찢어진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안에 딸기 사탕 몇 개가 들어 있었다. 집이 어디야? 엄마 아빠는? 없어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없다니? 그럼 누구랑 살아? 고아원이요. 가슴이 아팠다. 나도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알고 있었다. 특히 이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고아원에서 왜 혼자 나온 거야? 선생님들이 무서워서요. 맨날 때려요. 아이의 팔을 보니 멍자국이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 아이를 때릴 수가 있는 거지? 배고프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우유를 사다 줬다. 아이가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니 몇 끼를 굶었는지 알 것 같았다. 천천히 먹어. 더 사다 줄게. 그때였다. 대형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운전사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다. 트럭은 그대로 인도로 올라왔다. 아이가 트럭 바로 앞에 있었다. 위험해.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몸을 던져 아이를 밀어냈다. 아이는 안전한 곳으로 굴러갔지만 트럭의 사이드 미러가 내 이마를 강타했다. 쿵! 소리와 함께 정신이 아찔해졌다. 피가 줄줄 흘렀다. 시야가 흐려졌지만 아이가 무사한 걸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했다. 아저씨, 아저씨. 아이가 울면서 내 옆으로 뛰어왔다. 괜찮니? 다치지 않았니? 아저씨가 더 아픈데요. 피가 많이 나요. 아이가 자신의 작은 손수건으로 내 이마의 피를 닦아줬다. 그렇게 작은 손인데도 정성스럽게 피를 닦는 모습이 고마웠다. 아저씨,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다.
하지만 아이가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말했다. 구급차가 왔다. 구급대원이 내 상처를 보더니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아저씨, 저는 어떻게 돼요? 아이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다. 너도 같이 가자. 혹시 다친 데 없나 검사 받아야지. 구급차 안에서 아이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이정수야. 너는? 김민준이요. 민준아, 고아원 무서우면 우리 집에 와서 살래?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아저씨 집에 가도 돼요? 그럼. 우리 아들 준호도 있어. 너랑 비슷한 나이야. 사실 준호는 이제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됐지만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에서 상처를 꿰맸다. 다행히 뇌에는 이상이 없었다. 민준이도 검사를 받았는데 외상은 없었다. 민준아, 아저씨가 꼭 다시 널 보러 갈게. 약속이야.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정말요? 아저씨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응, 절대 거짓말 안 해. 아이가 주머니에서 딸기 사탕을 꺼내 내 손에 올려놓았다. 아저씨 착해요. 이거 드세요. 그렇게 작은 손으로 건네주는 게 왜 그렇게 고마웠는지.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일주일 후 준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영아돌 연사증후군입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생후 2달이던 준호가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안타깝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의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증후군이에요. 1994년 7월 23일.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준호를 깨우려고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처음에는 깊이 잠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눈을 뜨지 않았다. 여보, 여보, 빨리 와봐요. 아내 미영이가 비명을 지르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의 시간이 1시간 같았다. 아니, 1년 같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영이가 쓰러졌다. 그대로 응급실로 실려갔다. 극도의 충격으로 심장 발작을 일으킨 것이었다. 2시간 동안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미영이도 세상을 떠났다. 하루 만에 아내와 아들을 모두 잃었다. 장례식장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친척도 없고 친구들도 어색해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다들 금방 떠났다. 홀로 장례를 치르며 생각했다.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고아원에서 태어나 고아원에서 자란 내가 가족을 만들려고 했던 게 욕심이었나? 민준이와의 약속은 까맣게 잊었다.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매일 술에 취해 살았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정수 씨,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회사 상사가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1달 후 해고당했다. 실업급여로 몇 달을 버텼지만 곧 바닥났다. 집세도 못 내서 쫓겨났다. 그때부터 일용직으로 전전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 시작됐다. 가끔 민준이 생각이 났다. 그 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고아원에서 무사히 지내고 있을까?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내 자식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아이를 돌본다는 거지? 그런 자격지심 때문에 민준이를 찾아가지 못했다. 10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났다. 어느새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나는 폐암 진단을 받았다. 3기였다. 수술을 받지 않으면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다. 가족은 없으세요? 의사가 물었다. 없어요. 그럼 수술 동의서에 누가 사인을? 포기할게요. 뭐라고요? 수술 안 받을게요. 혼자 사는데 뭘 그렇게 오래 살아요. 의사가 당황했지만 나는 마음을 굳혔다. 어차피 돈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연명하겠는가. 그렇게 3개월을 버텼다. 매일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았다. 통증이 심해질 때마다 이제 때가 된 건가 싶었다. 그러다가 오늘 한강 다리를 찾았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매일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보다는 한 번에 끝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30년 전 내가 구한 아이가 나타났다. 정말 민준이 맞니? 한강다리 위에서 그를 다시 보니 믿기지 않았다. 6살 때 그 맑은 눈빛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만 이제는 의젓한 어른의 얼굴이 되어 있었지만 운명이란 게 정말 있는 걸까? 네, 맞아요. 저 김민준이에요. 아저씨는 저를 구해주신 이정수 아저씨죠? 민준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순수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는 거니?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 아저씨, 일단 추운데 따뜻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해요. 제 차가 저기 있어요. 민준이가 가리킨 곳에 고급 세단이 서 있었다. BMW였다. 의사가 되어 성공한 모양이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여기서. 아저씨, 제발 저를 따라와 주세요. 30년 동안 기다렸어요. 30년?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민준이의 간절한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다. 다리 난간에 올려둔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따라갔다. 차 안은 따뜻했다. 히터가 나오자 얼어붙었던 몸이 녹기 시작했다. 아저씨, 먼저 이거 보세요. 민준이가 의사 가방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다. 30년 전 사고 기사였다. 용감한 시민, 아이 구하다 부상이라는 제목 아래 내 사진이 흐릿하게 나와 있었다. 이 기사 보고 아저씨를 찾았어요. 30년 동안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30년 동안? 네. 아저씨가 약속하셨잖아요. 꼭 다시 보러 오겠다고. 그런데 안 오시더라고요. 가슴이 미어졌다. 그 어린아이가 30년 동안 나를 기다렸다니. 그 사이 나는 뭘 하고 있었나? 술에 취해 하루하루를 허송세월로 보냈는데.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우리 아들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아, 준호요? 깜짝 놀랐다. 준호 이름도 어떻게 아는 거지? 당시 신문에 나왔어요. 구해주신 분의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서 아저씨가 못 오신 줄 알았어요. 민준이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까지. 그래서 제가 먼저 찾아왔어요. 아저씨를 꼭 만나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날 찾은 거니? 의사가 된 후로 계속 찾고 있었어요. 사립탐정도 고용해봤고 동사무소도 뒤져봤어요. 몇 년 전에 겨우 주소를 알아냈는데 작년에 아저씨가 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온몸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어떻게 그걸? 제가 종양내과 의사거든요.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아저씨 진료 기록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런데 치료를 포기하신 걸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아저씨를 구할 차례예요. 무슨 소리니? 제가 아저씨 수술을 집도하고 싶어요. 수술비는 제가 다 부담할게요.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민준아,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그럴 수는 없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수천만 원이야. 아저씨, 저 의사예요.
그것도 꽤 잘 나가는 의사라고요. 이 정도 돈은 문제 없어요. 민준이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생겼어요. 가족? 민준이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예쁜 아내와 7살쯤 된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저희 아들 이름이 준호예요. 아저씨 아들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다. 30년 만에 처음 우는 것 같았다. 왜 내 아들 이름을? 아저씨가 저에게 해주신 말 기억나세요? 집에 준호라는 아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이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도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민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저씨, 이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아저씨를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아저씨, 혹시 준호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신 건 아니에요? 전곡을 찔렸다. 민준이는 정말 예리했다. 준호를 지키지 못한 아버지가 무슨 자격으로 오래 살겠다는 거지? 아저씨, 그건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영아돌연사는 누구도 예방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살아야 준호의 기억도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아저씨가 죽으면 준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이었다. 그리고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오래오래 살아서 제 아들 준호도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저씨가 제게 아버지 같은 존재거든요. 한강다리 위에서 죽으려고 했던 내가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을 줄 누가 알았을까. 운명이란 게 정말 신기했다. 아저씨,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요. 민준이가 차 시동을 걸며 말했다. 새벽 5시가 넘어가고 있었지만 민준이는 전혀 피곤해하지 않았다. 지금 이 시간에? 응급실은 24시간 열려 있어요. 일단 정확한 검사부터 다시 받아보시죠. 하지만 이미 검사는 다 받았어. 폐암 3기라고. 3개월 전 검사죠? 그 사이에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잖아요. 더 나아졌을 수도 있고 더 나빠졌을 수도 있어요. 민준이의 말이 맞았다. 3개월 동안 병원에 가지 않았으니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민준아, 혹시 나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 건 아니지? 병원에서 뭐라고 하면.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서울대병원까지는 30분 정도 걸렸다. 그 사이 민준이는 계속 전화를 했다. 병원 동료들에게 응급 환자가 온다고 미리 연락하는 모양이었다. 네, 교수님. 중요한 환자예요. 제가 직접 모시고 가는 중이에요. CT 촬영 준비해 주세요. 폐암 환자인데 재검사가 필요해요. 혈액 검사도 풀세트로 준비해 주시고요. 민준이의 전화를 들으며 느꼈다. 이 사람은 정말 실력 있는 의사구나. 동료들이 모두 존댓말을 하는 걸 보니 상당한 지위에 있는 것 같았다. 아저씨, 혹시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가족은 없으시고. 없어. 아내도 준호 사고 후에 세상을 떠났거든. 그렇구나. 그럼 정말 혼자 지내신 거네요. 응. 친척도 없고 친구들도 다 연락 끊었어.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모두 피하더라고. 민준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아저씨,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있잖아요. 고맙긴 한데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무슨 짐이에요?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어요. 민준이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아저씨, 제가 의사가 된 이유를 아세요? 글쎄, 성적이 좋아서? 아저씨 때문이에요.
내 때문에? 네.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시면서 다치셨잖아요. 그때 병원에서 의사들이 아저씨를 치료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도 커서 의사가 되어서 아저씨 같은 좋은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정말? 네. 고아원에서 공부할 때도 힘들 때마다 아저씨 생각을 했어요. 아저씨처럼 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가 한 작은 행동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니. 그래서 의대에 들어갔고 특히 종양내과를 선택한 이유도 암 환자들을 도우고 싶어서였어요. 너 정말 대단하구나. 아저씨가 더 대단하세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르는 아이를 구해주셨잖아요. 병원에 도착했다. 새벽 5시 반이었지만 응급실은 여전히 바빴다. 민준 박사님, 간호사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민준이가 병원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중요한 환자 모시고 왔어요. 네, 준비 다 됐습니다. 나는 휠체어에 앉혀져서 검사실로 향했다. 정말 오랜만에 받는 정밀 검사였다. CT 촬영, MRI, 혈액 검사, 심전도. 30분 동안 각종 검사를 받았다. 민준이가 옆에서 계속 지켜봤다. 아저씨, 혹시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글쎄, 요즘 기침이 좀 많이 나오고 숨이 가끔 차긴 해. 언제부터요? 한 달 전부터인 것 같아. 민준이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아저씨, 정말 다행이에요. 오늘 병원에 오신 게 왜? 증상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민준이가 말했다. 아저씨, 제 아내와 아들 소개하고 싶어요. 괜찮겠니? 갑자기 나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깜짝 놀라지 않을까? 아니에요. 제가 아저씨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우리 아들도 아저씨를 만나보고 싶어 해요. 정말? 네. 아저씨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했어요. 그때 의사가 나타났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좀 복잡합니다. 담당 의사가 CT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민준이도 옆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3개월 전과 비교해보면 종양 크기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다만 주변 림프절로의 전이가 약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악화된 건가요? 3기에서 3기 말기 정도로 봐야겠네요. 하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닙니다. 민준이가 끼어들었다. 교수님, 수술 성공률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환자 나이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7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70%? 내가 놀라서 물었다. 3개월 전에는 50%도 안 된다고 했는데. 네. 이전 병원에서는 왜 50%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수술할 만한 상태입니다. 민준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해요. 최소 6개월은 병원에서 관리받으셔야 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총 비용은 수술비 포함해서 8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천만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역시 무리겠네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민준이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뭐라고? 민준이가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미 수술비 예치금도 넣어놨고 병실도 예약해뒀어요. 민준아, 안 돼. 그렇게 큰 돈을. 아저씨, 제발 받아주세요. 이게 제가 아저씨께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의사가 말했다. 이정수 씨,
정말 좋은 분을 아시는군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네,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그럼 수술 일정을 잡아볼까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도 가능합니다. 이번 주?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한강다리에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수술 일정을 잡고 있다니. 아저씨 어떠세요?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잘 모르겠어.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저씨, 시간이 중요해요. 더 늦으면 수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의사도 동의했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수술하는 게 좋아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자 민준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뭔가요? 수술비는 내가 나중에 갚을게. 이자까지 쳐서. 아저씨, 이건 내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야. 받아들여. 민준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이자는 받지 않을게요. 그것도 안 돼. 아저씨가 너무 고집이 세시네요. 우리는 그렇게 실랑이를 벌였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아드님이 정말 효자시네요. 저는 아들이 아니고. 아니에요. 아들 맞아요. 민준이가 끼어들었다.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아버지세요. 가슴이 뭉클했다. 준호를 잃고 나서 아버지라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던가. 그럼 수술은 금요일로 하겠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며칠 있으면 되네요. 그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나요? 특별한 건 없고 목요일에 입원하셔서 수술 전 검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민준이가 말했다. 아저씨, 그럼 내일부터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그럴 수는 없어. 너희에게 폐가 될까봐. 폐가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아저씨를 집에 모신다고 하면 부인이 싫어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아내도 아저씨를 만나보고 싶어 해요. 정말? 네. 그리고 우리 아들 준호도 할아버지가 생긴다고 너무 좋아해요. 할아버지. 그 말을 들으니 또 눈물이 났다. 그럼 오늘 아저씨 집에 가서 짐 싸세요. 필요한 것들 다 가져오시고요. 짐이라고 해봐야 별로 없어? 괜찮아요. 없는 건 다시 사면 되니까. 민준이의 따뜻한 배려가 고마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다. 과연 내가 이런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아저씨,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강남구 대치동의 고급 아파트였다. 민준이가 정말 성공한 모양이었다. 30평이 넘어 보이는 깔끔한 집이었다. 와, 정말 좋은 집이네. 아저씨가 오시니까 더 좋아 보여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오셨어요? 그리고 7살 남자아이가 뛰어나왔다. 아빠, 할아버지는? 준호야, 인사드려. 이분이 아빠가 말씀드린 할아버지야. 아이가 나를 올려다봤다. 똑똑해 보이는 큰 눈에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정말 민준이를 닮았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 준호야. 키가 정말 크네. 네. 저 이제 7살이에요. 아내가 나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이에요. 민준이 아내예요.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희가 오히려 감사하죠. 민준이한테 아저씨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수진 씨가 따뜻하게 맞아줬다.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할아버지, 저희 집 어때요? 준호가 내 손을 잡고 집 안을 구경시켜줬다. 우와,
정말 예쁘게 꾸며놨네. 거실에는 가족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었다. 준호가 태어났을 때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이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태어났을 때 사진이에요. 그래, 정말 작고 귀엽네. 그런데 사진을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준호가 태어난 날짜가 7월 15일이었다. 1994년 7월 15일. 내가 민준이를 구한 바로 그날이었다. 민준아, 준호가 태어난 날이. 네, 7월 15일이에요. 아저씨랑 처음 만난 날이죠.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에요. 일부러 그날로 제왕절개 날짜를 잡았어요. 왜? 아저씨와의 만남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요. 제 아들도 그날 태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진 씨가 말했다. 민준이가 임신 중에 계속 말했어요. 7월 15일에 태어나면 좋겠다고. 저는 왜 그러나 했는데 나중에 사연을 듣고 감동받았어요. 준호가 끼어들었다. 할아버지, 저 생일이 7월 15일이에요. 할아버지랑 같은 날이에요. 그래, 정말 신기하다. 할아버지, 그럼 저희 생일 같이 해요. 생일을 같이? 네. 케이크도 같이 먹고, 선물도 같이 받고, 아이의 순수한 제안에 웃음이 나왔다. 좋아, 그렇게 하자. 정말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수진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식이 식탁에 가득했다. 아저씨, 많이 드세요. 요즘 제대로 못 드셨죠? 네, 고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을 먹었다. 따뜻한 밥과 반찬들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할아버지, 이거 엄마가 만든 건데 맛있어요? 응, 정말 맛있어. 엄마가 요리를 정말 잘하시네. 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 입맛에 맞을지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너무 잘 맞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아저씨, 혹시 외로우셨죠? 혼자 지내시느라.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많이 외로웠어. 특히 밤에. 이제 외롭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준호가 내 무릎에 앉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랑 게임 하실래요? 게임? 네. 레고요. 저 레고 정말 잘해요. 아이와 함께 레고를 맞추며 생각했다. 이런 행복이 내게도 올 수 있구나. 1시간 정도 놀다가 준호가 졸기 시작했다. 준호야, 이제 잘 시간이야. 수진 씨가 아이를 재우러 갔다. 할아버지, 내일도 같이 놀아요. 그래, 할아버지가 병원 가기 전까지 매일 놀아주마. 민준이와 단둘이 남게 됐다. 아저씨, 정말 다행이에요. 아저씨를 만날 수 있어서. 나도 정말 다행이야. 너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다니.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가 보여주신 선한 마음을 배웠거든요.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모르는 아이를 구해주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민준이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 일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선한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해줬어요. 그래서 의사가 된 거고, 네. 그리고 좋은 아내를 만나고 아들도 낳고 모든 게 아저씨 덕분이에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했다. 지난 30년간의 일들을 서로 나눴다. 민준이는 고아원에서 공부해서 서울대 의대에 입학했고 현재는 종양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다. 수진 씨는 간호사였는데 병원에서 만나 결혼했다고 했다. 정말 좋은 가정을 꾸렸구나. 아저씨도 이제 저희 가족이에요. 그날 밤 민준이네 집 게스트룸에서 잠자리에 들었다. 30년 만에 이렇게 편안한 밤을 보낼 줄이야. 수술 전날까지 사흘을 민준이네 집에서 보냈다. 매일 아침 준호가 깨워줬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아침 먹어야 해요. 응, 준호야. 할아버지 일어났어. 오늘도 저랑 놀아요. 이렇게 아침을 깨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수진 씨는 매일 정성스럽게 밥을 해줬다. 수술 전에 영양을 잘 섭취해야 한다며 각종 보양식을 만들어줬다. 아저씨, 이거 전복죽이에요. 기력 보충에 좋아요. 너무 신경 써주셔서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가족인데. 가족. 그 말이 참 좋았다. 민준이는 매일 저녁 일찍 집에 왔다. 수술 전이라며 일찍 퇴근한다고 했다. 아저씨, 오늘 병원에서 어떠셨어요? 응, 수술 전 검사 다 받았어. 내일이면 끝나는구나. 네, 수술 시간은 대략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많이 아플까? 마취하니까 수술 중에는 전혀 안 아파요. 수술 후에 좀 아프긴 하겠지만 진통제로 충분히 조절 가능해요. 민준이가 자세히 설명해줬다. 덕분에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었다. 아저씨, 혹시 무서우세요? 조금.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더 무서워지네. 당연해요. 이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잖아요. 살아야 할 이유? 저희 때문이라도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준호가 끼어들었다. 할아버지, 수술 무서워요? 조금. 괜찮아요. 아빠가 최고 의사니까 할아버지 완전히 낫게 해줄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고마웠다. 고마워, 준호야. 할아버지, 수술 끝나면 저랑 놀이공원 가요. 놀이공원? 네. 롤러코스터도 타고, 범퍼카도 타고.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 괜찮아요. 할아버지 건강해지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저씨, 내일 수술 잘 되실 거예요. 수진 씨가 격려해줬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희가 더 고마워요. 좋은 분을 만나서. 민준이가 말했다. 아저씨, 수술 후에 회복하는 동안에도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그럴 수는 없어.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린다며? 그래서 더 저희가 돌봐드려야죠. 하지만, 아저씨, 혼자 있으면 회복이 더 늦어져요. 가족이 옆에 있어야 빨리 나아요. 수진 씨도 동의했다. 맞아요. 혼자 계시면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실 텐데. 준호도 말했다. 할아버지, 저희 집에 계세요. 제가 할아버지 간병해 드릴게요. 준호가 간병을? 네. 물도 갖다 드리고 책도 읽어 드리고 모든 가족이 나를 위해 애쓰고 있었다. 정말 고마워. 모두 고마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민준이가 내 방에 왔다. 아저씨, 혹시 유서 같은 거 써놓으셨어요? 응. 한강다리에서 쓴 게 있어. 그거 찢어버리세요. 왜? 이제 필요 없잖아요. 아저씨는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그래. 찢어버려야겠네. 유서를 찢으며 생각했다. 며칠 전만 해도 죽고 싶었는데 지금은 살고 싶다. 사람 마음이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구나. 아저씨, 내일 수술 성공하면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 준호랑 놀이공원 가는 거? 그것 말고 진짜로요. 진짜로? 네. 한참 생각해봤다. 너희와 함께 가족여행 가고 싶어. 가족여행? 응. 내가 아들 준호와 못 가본 여행을 너희 준호와 함께 가고 싶어.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좋아요. 수술 끝나고 회복되면 꼭 가족여행 가요. 정말? 네. 제주도로 갈까요? 바다도 보고. 바다 좋지. 정말 오랜만이네. 30년 전 준호와 함께 가려고 했던 바다 여행. 이제 새로운 준호와 함께 갈 수 있게 됐다. 아저씨, 내일 수술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고의 의료진을 준비했어요. 고마워, 민준아. 아저씨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아저씨를 구할 차례예요. 그날 밤 꿈을 꿨다. 하늘나라의 준호가 나타나서 말했다. 아빠, 이제 행복해도 돼요. 민준이 형이 아빠를 잘 돌봐줄 거예요. 준호야. 아빠가 민준이 형을 구해준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준이 형이 아빠를 구해주는 거예요. 고마워, 준호야. 아빠, 새로운 준호도 잘 돌봐주세요. 제가 못해드린 효도를 대신 받으세요. 꿈에서 깨어나니 아침이었다. 수술날이 밝았다. 아저씨, 준비됐어요? 오전 7시 수술복을 입은 민준이가 병실로 왔다. 오늘은 집도의가 아니라 보조의사로 들어간다고 했다. 응, 준비됐어. 실제로는 긴장돼서 떨렸지만 태어난 척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흉부외과 교수님이 집도하세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데 손이 떨렸다. 살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니까 오히려 무서웠다. 혹시 수술이 잘못되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공률 99%예요. 99%? 네. 어제 최종 검토했는데 상태가 생각보다 좋아요. 마취가 의사가 와서 설명했다. 전신 마취로 진행됩니다. 4시간 정도 걸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에 누워 있으니 복도 천장이 빠르게 지나갔다. 마치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았다. 수술실 앞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파이팅! 준호가 작은 손으로 응원해줬다. 고마워, 준호야. 할아버지,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요. 수진 씨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저씨, 잘 되실 거예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기 전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저씨, 30년 전에 제 생명을 구해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아저씨 생명을 구할 차례예요. 마취가 시작되며 의식이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민준이의 눈빛이었다. 30년 전 그 아이와 똑같은 맑고 따뜻한 눈빛. 꿈을 꿨다. 30년 전 그날 비 오는 횡단보도에서 민준이를 처음 만났던 순간. 그런데 이번에는 내 아들 준호도 함께 있었다. 아빠 잘했어요. 민준이 형을 구해줘서 고마워요. 준호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가 민준이 형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민준이 형이 의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아빠를 구해줄 수도 없었겠죠? 준호야. 아빠, 이제 아프지 마세요. 민준이 형이 잘 고쳐줄 거예요. 꿈속에서 수술실이 보였다. 민준이가 다른 의사들과 함께 나의 수술을 하고 있었다. 민준이는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됐네요. 준호가 자랑스러워했다. 응, 정말 대단해. 그리고 아빠 민준이 형의 아들도 준호래요. 제 이름을 따서 지었대요. 신기하죠? 응, 정말 신기해. 민준이 형이 아빠를 가족으로 생각한대요. 이제 아빠도 혼자가 아니에요. 준호가 사라지며 말했다. 아빠,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저는 항상 아빠를 지켜볼게요. 눈을 떴을 때는 회복실이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의사의 첫마디였다. 정말요? 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다른 장기로의 전이도 없었고요. 민준이가 나타났다. 수술복을 벗고 있었다. 아저씨, 정말 성공했어요. 민준아, 암세포 완전 제거됐어요. 이제 완치해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했다. 아저씨, 이제 오래오래 사실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 민준아.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준호가 뛰어들어왔다. 할아버지, 준호야, 뛰면 안 된다고 했잖아.
민준이가 아들을 말렸지만 아이는 내 침대 옆으로 와서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아프지 않아요? 응, 이제 안 아파. 정말요? 그럼 놀이공원 갈 수 있어요? 그럼 꼭 가자. 수진 씨도 들어왔다. 아저씨, 정말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어요. 고생하셨어요. 뭐가 고생이에요? 가족인데. 집도이가 설명했다. 정말 성공적인 수술이었습니다. 완전히 제거됐어요. 후유증은 없나요? 전혀 없어요. 2주 정도 회복하시면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민준이가 말했다. 아저씨, 이제 새로운 인생 시작이에요. 새로운 인생? 네. 건강한 몸으로 저희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요. 준호가 끼어들었다. 할아버지, 저희가 할아버지 지켜드릴게요. 고마워, 준호야. 할아버지, 저희 집에 오세요. 엄마가 맛있는 죽 끓여놨어요. 수술이 끝나고 일주일 후 퇴원했다. 민준이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강다리에서 자살하려고 했던 내가 이렇게 희망찬 미래를 꿈꾸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운명이란 게 참 신기했다. 한 번의 선한 행동이 30년 후에 이렇게 큰 보상으로 돌아올 줄이야. 퇴원 후 한 달간 민준이네 집에서 회복했다. 매일 준호가 나를 돌봐줬다. 할아버지, 약 먹을 시간이에요. 할아버지, 산책 나가실래요? 할아버지, 책 읽어드릴까요? 7살 아이가 이렇게 세심하게 돌봐준다는 게 신기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더 돌봐줘야 하는 건 아닌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아프셨으니까 제가 돌봐드리는 거예요. 민준이도 매일 일찍 퇴근해서 나를 돌봤다. 아저씨, 오늘 상태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기침도 거의 안 나오고. 다행이네요. 식욕은 어떠세요? 수진이가 죽을 잘 끓여줘서 맛있게 먹고 있어. 수진 씨는 매일 다른 종류의 죽을 끓여줬다. 전복죽, 닭죽, 야채죽. 정성이 대단했다. 아저씨, 몸에 좋은 거라면 뭐든지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신경 써주셔서 죄송해요. 가족인데 뭐가 죄송해요. 한 달 후 정기검진을 받았다. 완전히 회복됐네요. 정말 깨끗하게 나았어요. 의사의 말에 모든 가족이 기뻐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건강해졌어요? 응, 완전히 건강해졌어. 그럼 놀이공원 갈 수 있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가자. 그 주말 처음으로 가족들과 놀이공원에 갔다. 준호가 내 손을 잡고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줬다. 할아버지, 저거 타볼래요? 범퍼카를 가리켰다. 할아버지가 탈 수 있을까? 괜찮아요. 아빠가 의사니까 문제 있으면 바로 치료해 주실 거예요.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 이제 뭐든지 하셔도 돼요. 완전히 건강하시니까. 그렇게 준호와 함께 범퍼카도 타고 회전목마도 탔다. 60세에 이런 걸 할 줄이야. 할아버지, 재밌어요? 응, 정말 재밌어.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다. 이런 행복이 내게도 있을 줄이야. 저녁에는 가족이랑 레스토랑에서 식사했다. 아저씨, 이제 정말 건강하시니까 앞으로 계획 세우셔야 해요. 민준이가 말했다. 무슨 계획? 취미라든지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글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럼 저희랑 여행 가는 거는 어때요? 수진 씨가 제안했다. 여행? 네, 제주도나 부산 같은 데로요. 그거 좋네요. 할아버지, 바다 보러 가요. 준호가 신나했다. 바다. 정말 오랜만이네. 30년 전 준호와 함께 가려고 했던 바다 여행. 이제 새로운 준호와 함께 갈 수 있게 됐다. 그럼 다음 달에 제주도로 가족여행 가요. 정말? 네, 3박 4일로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다. 2달 전만 해도 한강 다리에서 자살하려고 했던 내가 지금은 가족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구나. 며칠 후 아저씨가 민준이에게 말했다. 민준아, 이제 아저씨만의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아저씨는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아보려고. 아니에요. 아저씨,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집에서 같이 사시면 돼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신세질 수는 없잖아요. 신세가 아니야. 가족인데. 수진 씨도 말했다. 아저씨, 저희도 아저씨가 계속 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준호도 할아버지 없으면 안 된다고 해요. 준호가 끼어들었다. 할아버지, 다른 데 가시면 안 돼요. 저희랑 같이 살아야 해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없으면 누가 저랑 놀아줘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마음이 뭉클했다. 그럼 계속 같이 살자. 정말요? 응, 준호가 원한다면. 할아버지 최고. 그렇게 나는 민준이 가족과 함께 살게 됐다. 30년 만에 진짜 가족이 생긴 거였다. 3월의 제주도는 아직 쌀쌀했지만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할아버지, 바다다. 준호가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소리쳤다. 우와, 정말 크네. 할아버지도 바다 처음 보세요? 아니야, 어릴 때 본 적 있어. 하지만 이렇게 가족과 함께 보는 건 처음이야. 민준이가 렌터카를 빌려서 우리는 제주도 곳곳을 여행했다. 첫째 날은 성산 일출봉에 갔다. 아저씨, 여기서 일출 보면 정말 장관이에요. 내일 아침에 일출 보러 와야겠네. 네, 꼭 봐야 해요. 준호가 내 손을 잡고 올라갔다. 할아버지, 힘들어요? 아니야, 괜찮아. 정말 괜찮았다. 수술 후 몸이 완전히 회복돼서 체력도 좋아졌다. 정상에서 바라본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다. 준호야, 저기 바다 끝이 어디일까? 지구 끝까지요? 맞아, 지구 끝까지. 수진 씨가 우리 사진을 찍어줬다. 할아버지랑 준호 사진 찍을게요. 치즈. 30년 만에 찍는 가족 사진이었다. 둘째 날은 한라산을 갔다. 아저씨, 끝까지 올라가실 수 있으세요? 한번 해보자. 정말 힘들었지만 가족들과 함께라서 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내 가방을 들어주려고 했다. 고마워, 준호야. 하지만 할아버지가 들 수 있어. 정말요? 할아버지 정말 건강해졌어요. 산 정상에서 바라본 제주도 전경은 정말 장관이었다. 이런 걸 보려면 건강해야겠구나. 민준이가 말했다. 아저씨, 앞으로 이런 여행 많이 하세요. 너희와 함께? 당연히 함께요. 가족이니까. 셋째 날은 바다에서 수영했다. 할아버지, 바다에서 수영할 줄 아세요? 어릴 때 배웠어. 정말 오랜만에 바다에 들어갔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아니야, 시원해. 준호와 함께 바다에서 놀았다. 모래성도 쌓고 조개 껍데기도 줍고. 할아버지, 이거 예쁘죠? 준호가 주운 조개 껍데기를 보여줬다. 응, 정말 예뻐. 할아버지께 선물할게요. 고마워. 그 조개 껍데기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마지막 날 저녁 호텔에서 가족들과 이야기했다. 아저씨, 이번 여행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 이렇게 행복한 적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어. 저희도 좋았어요. 할아버지랑 함께여서 더 좋았고요. 수진 씨가 말했다. 준호가 내 무릎에 앉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내년에도 여행 가요. 어디로? 부산? 좋아, 부산으로 가자. 민준이가 진지하게 말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저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고마워. 너희가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줬잖아. 서로 고마운 거네요. 그날 밤 바다가 보이는 호텔 창가에 앉아 생각했다. 30년 전 내가 구한 아이가 지금 나를 구해줬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들까지 내 손자가 됐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하늘나라의 준호도 이런 모습을 보고 기뻐할 것 같았다. 준호야, 아빠가 정말 행복해. 내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준호와 함께 바다 여행을 왔어.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다. 준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 밝아졌고 웃음도 많아졌다. 무엇보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 제주도 여행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민준이가 특별한 소식을 전했다. 아저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정말? 네, 둘째가 생겼어요. 너무 기뻐서 말이 안 나왔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수진 씨가 수줍게 말했다. 아저씨도 할아버지가 하나 더 늘어나시네요. 정말 기뻐. 언제 태어나? 11월쯤 예정이에요. 준호가 신나서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형이 돼요. 그래, 준호가 형이 되는구나. 동생이랑도 할아버지 자랑할 거예요. 몇 달 후 작은 아기가 태어났다. 여자아이예요. 민준이가 신생아실에서 나와 말했다. 이름은 뭐로 지을 거야? 아저씨가 지어주세요. 내가? 네, 할아버지가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한참 생각해봤다. 희망 희자의 은혜 은자. 희은이 어때? 희은이요? 응, 이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줬으니까. 좋아요. 김희은. 그렇게 희은이가 태어났다. 신생아실에서 희은이를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 정말 작고 예쁘네. 준호가 내 옆에서 말했다. 할아버지, 희은이 예뻐요? 응, 정말 예뻐. 저보다 예뻐요? 너도 예쁘고 희은이도 예뻐. 둘 다 할아버지 자랑이야. 희은이가 태어나면서 집안이 더 활기찼다. 매일 밤 희은이가 울면 모든 가족이 일어났다. 제가 할게요. 내가 희은이를 안아줬다. 신기하게도 내가 안으면 금방 잠들었다. 할아버지가 아기 달래는 솜씨가 최고예요. 수진 씨가 감탄했다. 예전에 준호 키울 때 배운 거야. 아저씨 아들 준호요? 응. 비록 2달밖에 못 키웠지만 그때의 경험이 도움이 됐다. 희은이를 키우면서 30년 전 준호에 대한 그리움도 많이 치유됐다. 준호야, 이제 아빠가 다시 아기를 돌보고 있어. 내가 못 받은 사랑을 희은이가 대신 받고 있어. 1살이 된 희은이가 처음으로 할아버지라고 불렀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다. 아바지. 희은아,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하바지. 그래, 맞아. 할아버지. 준호가 질투를 냈다. 할아버지, 희은이만 예뻐하세요. 아니야, 준호도 예뻐해. 정말요? 정말이야. 준호는 할아버지 첫 번째 손자니까 더 특별해. 그럼 희은이는? 희은이는 할아버지 첫 번째 손녀니까 더더욱 특별하고. 그럼 저는? 준호는 할아버지 마음속 첫 번째야.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매일이 행복했다. 이런 행복이 내게도 올 수 있구나. 30년 전 한 번의 선한 행동이 이렇게 큰 축복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 하지만 더 큰 깨달음이 있었다. 이 행복을 혼자만 간직하면 안 된다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 한다는 것.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다른 사람들도 도와야겠다고. 희은이가 돌이 지날 무렵 민준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아저씨, 병원에서 봉사활동 하실래요? 봉사활동? 네, 암 환자들 상담이요.
아저씨처럼 완치된 분이 상담해 주시면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생각해보니 좋은 제안이었다. 나 같은 사람이 도움이 될까? 물론이에요. 아저씨가 겪으신 일들이 다른 환자들에게는 희망이 될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상담 환자는 50대 여성이었다. 유방암 진단을 받고 절망하고 있었다. 선생님도 암 환자셨어요? 네, 폐암 3기였어요. 지금은 완치됐어요. 수술 받은 지 2년 됐는데 완전히 건강해요. 여성의 눈에 희망이 보였다. 정말요? 저도 나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여성은 수술을 받고 무사히 완치됐다. 몇 달 후 고맙다며 찾아왔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이제 다른 환자들을 도우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선행의 순환이 시작됐다. 두 번째 만남은 더 특별했다. 70대 할아버지가 혼자 병원에 왔다. 위암 진단을 받았는데 가족이 없다고 했다. 저는 혼자라서 수술 받을 용기가 안 나요. 왜 혼자세요? 아들, 딸이 다 해외에 있어요. 오라고 할 수도 없고 나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할아버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혼자였거든요. 선생님도 혼자셨어요? 네, 가족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 생겼어요. 어떻게요? 30년 전 이야기를 들려줬다.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다. 선한 일을 하면 복이 온다는 게 정말이네요. 할아버지도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할아버지는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회복하는 동안 우리 가족이 돌봤다. 이 할아버지도 우리 가족이에요. 준호가 말했다. 할아버지가 둘이에요? 그럼 정수 할아버지, 영우 할아버지, 김영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우리 가족이 됐다. 세 번째 만남은 더욱 놀라웠다. 30대 여성이 혼자 와서 상담을 받았다. 저는 지은이라고 해요. 지은 씨, 무슨 암인가요? 자궁암이에요. 그런데 여성이 눈물을 흘렸다. 저는 고아예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고아라는 말에 깜짝 놀랐다. 혹시 어느 고아원 출신이세요? 행복 고아원이요. 내가 어릴 때 살던 고아원이었다. 저도 그 고아원 출신이에요. 정말요? 네, 우리 선후배네요. 지은 씨와 이야기하다 보니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었어요. 언제요? 10년 전이요. 그때 나이가 10살이었어요. 가슴이 뛰었다. 혹시 그때 누가 도와주지 않았나요? 네, 한 가족이 저를 입양해 주려고 했는데 끝까지 못했어요. 왜요? 그 집 할아버지가 갑자기 암에 걸리셔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혹시 그 할아버지 성함이 이정수 할아버지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 지은아, 나야. 네, 내가 이정수 할아버지야. 지은 씨가 놀라서 일어났다.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세요? 그래, 나야. 10년 전 우리가 입양하려다가 내가 암 진단을 받아서 포기했던 그 아이였다.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예요. 지은이가 내게 달려와 안겼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끝까지 돌봐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할아버지도 아프셨는데 어떡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제 우리가 돌봐줄게. 정말요? 정말이야.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날 저녁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다. 지은이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모든 가족이 찬성했다. 물론이죠. 또 다른 가족이 생기는 거네요. 수진 씨가 말했다. 준호도 신났다.
지은 이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지은 이모. 희은이도 박수를 쳤다. 지은이는 수술을 받고 완치됐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게 됐다.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이렇게 우리 가족은 계속 늘어났다. 선행의 순환은 멈추지 않았다. 지은이가 합류한 후 우리 집은 더욱 활기찼다. 이모, 저랑 놀아요. 준호가 지은이에게 매달렸다. 좋아, 뭐하고 놀까? 레고요. 지은이는 아이들을 정말 잘 돌봤다. 간호학과를 졸업해서 희은이 돌보는 것도 전문가 수준이었다. 할아버지, 제가 희은이 돌봐드릴게요. 고마워, 지은아. 영호 할아버지도 완전히 우리 가족이 됐다. 매일 아침 나와 함께 산책을 했다. 정수야,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나 같은 늙은이를 가족으로 받아줘서. 가족이 뭐가 고맙습니까? 어느 날 민준이가 말했다. 아저씨, 집이 좀 좁아진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다. 원래 4명이었던 가족이 7명이 됐으니까. 더 큰 집으로 이사할까요? 그래야겠네. 그렇게 우리는 더 큰 집으로 이사했다. 방이 5개인 큰 아파트였다. 와, 진짜 넓어요. 준호가 신나했다. 할아버지들 방도 따로 있고 지은 이모 방도 있어요. 새 집에서의 첫 저녁, 모든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했다. 이렇게 큰 가족이 모여 밥 먹으니까 정말 좋네요. 수진 씨가 말했다. 저도 처음이에요. 이렇게 많은 가족과 함께 사는 거. 지은이가 감격했다. 민준이가 말했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가 보여주신 선한 마음을 우리 모두 배웠거든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야. 영호 할아버지도 말했다.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게 꿈만 같아. 준호가 끼어들었다. 할아버지들, 저희 진짜 가족이에요? 그럼 진짜 가족이지. 그럼 희은이도 진짜 가족이고, 지은 이모도 진짜 가족이야. 와, 우리 가족이 진짜 많아요. 몇 달 후 또 다른 만남이 있었다. 병원에서 봉사하던 중 30대 남성을 만났다. 간암 환자였는데 혼자 병원에 왔다. 가족은 안 오세요? 가족이 없어요. 또 혼자인 사람이었다. 저는 김태호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수예요. 상담하다 보니 태호 씨도 고아원 출신이었다. 그것도 나와 같은 고아원. 선배님이시네요. 그런가 보네. 몇 살이야? 35이에요. 나보다 15살 어리네. 태호 씨는 혼자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작지만 손님들이 좋아하는 카페였다. 간암이라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 요즘은 치료가 많이 발달했어. 정말요? 그럼 나도 암 완치했잖아. 태호 씨는 수술을 받고 회복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됐다. 형님, 정말 감사해요. 가족이 뭐가 고마워. 태호는 커피를 정말 잘 내렸다. 매일 아침 온 가족을 위해 커피를 내려줬다. 할아버지, 태호 삼촌 커피 맛있어요? 응, 정말 맛있어. 저도 커피 배우고 싶어요. 준호가 커피를? 네. 나중에 커피숍 할 거예요. 8명이 된 우리 가족은 더욱 화목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회의를 했다. 이번 주에는 뭐하고 놀까? 놀이공원. 아니에요, 영화관. 바다 구경. 모든 가족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세웠다. 어느 일요일에는 한강공원에 갔다. 할아버지, 여기가 그 다리예요? 준호가 한강 다리를 가리켰다. 응, 바로 저기. 3년 전 자살하려고 했던 그 다리였다. 할아버지가 거기서 민준 아빠를 만났어요? 그래. 신기해요. 만약 그때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하기 싫은 일이었다.
다행히 만났잖아. 맞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다리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3년 전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 지금의 행복까지. 정말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때 민준이가 옆에 와서 말했다. 아저씨, 그때 정말 다행이었어요. 응, 정말 다행이었지. 아저씨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고, 제가 그 시간에 그 길을 지나가서 다행이고, 운명이었나 봐. 네, 운명이었어요. 우리는 한강에서 피크닉을 즐겼다. 대가족이 돗자리에 둘러앉아 김밥을 먹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 내가 중얼거렸다. 당연히 돼요. 할아버지가 받을 자격이 충분해요. 지은이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좋은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하지만 이 행복이 끝이 아니었다. 더 큰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다. 희은이가 3살이 되던 해 수진 씨가 또 다른 기쁜 소식을 전했다. 셋째가 생겼어요. 온 가족이 기뻐했다. 와, 또 동생이 생겨요? 준호가 신나했다. 준호야, 이제 진짜 형이 되는구나. 네, 제가 형이라고 자랑할 거예요. 희은이도 언니가 된다고 좋아했다. 언냐? 언냐? 그래, 희은이가 언니 되는 거야. 9개월 후 3번째 아기가 태어났다. 이번에는 남자아이였다. 이름은 뭐로 할까요? 민준이가 물었다. 이번에도 아저씨가 지어주세요. 한참 생각해봤다. 이 아이는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일까? 정연이 어때? 정연이요? 정의 정자에 현명할 현자. 이 아이가 정의롭고 현명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좋아요. 김정현. 정연이가 태어나면서 우리 집은 더욱 북적거렸다. 대가족이 된 것이다, 할아버지. 정연이 예뻐요? 준호가 물었다. 응, 정말 예뻐. 저보다요? 너도 예쁘고 정연이도 예뻐. 모두 할아버지 자랑이야. 정연이를 돌보면서 또 다른 깨달음이 있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30년 전 준호를 잃었을 때의 아픔이 완전히 치유됐다. 준호야, 아빠가 이제 정말 행복해. 너의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 어느 날 밤 정연이가 자지 않고 울었다. 제가 달래볼게요. 내가 정연이를 안았다. 신기하게도 내가 안으면 금방 잠들었다. 할아버지가 아기 달래는 솜씨가 정말 최고예요. 민준이가 감탄했다. 경험이 많아서 그래. 어떤 경험이요? 너희들 키우면서 배운 거지.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매일매일이 새로웠다. 아침에는 태호가 내린 커피로 하루를 시작했다. 형님, 오늘 커피 어때요? 완벽해. 낮에는 지은이와 함께 아이들을 돌봤다. 할아버지, 정연이가 우유 먹을 시간이에요. 알았어, 지은아.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식사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수진 씨가 물었다. 행복했어? 매일 행복해. 준호가 끼어들었다. 할아버지, 내일은 뭐 하고 놀아요? 뭐 하고 싶은데? 공원. 희은이도 말했다. 희은이도 공원. 정연이는 아직 말을 못하지만 웃으며 박수를 쳤다. 좋아, 내일 공원 가자. 영호 할아버지가 말했다. 이런 가족이 세상에 또 있을까? 우리만의 특별한 가족이죠. 민준이가 대답했다.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가까운. 혈연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다. 30년 전 한 번의 선한 행동이 이렇게 큰 가족을 만들어줄 줄 누가 알았을까? 그리고 이 행복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될 거였다. 선행의 순환은 계속될 거였다. 시간이 흘러 준호는 17살 고등학생이 됐고
희은이는 13살 중학생, 정연이는 10살 초등학생이 됐다. 나는 69살이 됐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할아버지, 저 의대 갈 거예요. 준호가 말했다. 의대? 네, 아빠처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왜 의사가 되고 싶어? 할아버지처럼 좋은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다. 희은이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지은 이모처럼 환자들을 돌보고 싶어요. 정연이는 아직 어리지만 벌써 꿈이 있었다. 저는 태호 삼촌처럼 커피숍 할 거예요. 우리 가족은 계속 늘어났다. 지난 10년 동안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 중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계속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지금은 총 15명이 대가족이 됐다. 큰 집으로 2번 더 이사했다. 지금은 펜션 같은 큰 집에서 살고 있다. 할아버지, 우리 가족이 몇 명이에요? 정연이가 물었다. 세어보자. 하나, 둘, 셋, 15명이네. 맞아, 15명. 세상에서 제일 큰 가족이에요? 그럴지도. 매년 생일마다 온 가족이 모여 축하했다. 특히 7월 15일은 특별한 날이었다. 나와 준호의 생일이면서 민준이와 내가 처음 만난 날이기도 했으니까. 할아버지, 이제 몇 번째 생일이에요? 할아버지는 69번째, 준호는 17번째. 할아버지가 정말 많이 사셨어요. 그래, 이제 정말 오래 살았지.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파티를 했다. 15명이 모두 모이니 정말 장관이었다. 할아버지, 소원 빌어요.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다. 이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민준이가 말했다. 아저씨, 40년 전 일을 후회하지 않으세요? 무슨 일? 아저씨 아들 준호 일이요. 한참 생각해봤다. 후회하지 않아.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니까. 그래도 아프셨을 텐데. 아팠지. 정말 많이 아팠어. 하지만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 지은이가 말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 모두 행복해요. 나도 너희 덕분에 행복해. 태호가 끼어들었다. 형님, 저희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보답? 형님이 저희에게 해주신 일들이요. 보답은 필요 없어.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면 돼. 어떤 선한 일이요? 너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거야. 그 말을 듣고 가족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할아버지처럼 좋은 일하며 살겠어요. 준보가 말했다. 저도요. 희은이가 따라했다. 저도. 정연이도 손을 들었다. 그날 밤 민준이와 단둘이 산책을 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 저에게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요. 무슨 의미?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의 의미요. 40년 전 그 아이가 이제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이들도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선행의 순환은 계속되고 있었다. 민준아, 고마워. 뭐가요? 내 인생을 구해줘서. 아저씨가 먼저 제 인생을 구해주셨잖아요. 우리는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15명의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가 5년이 더 지났다. 준호는 의대생이 됐다. 민준이처럼 종양내과를 전공하고 싶다고 했다. 할아버지, 저도 암 환자들을 돕고 싶어요. 좋은 마음이야. 할아버지처럼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희은이는 간호학과에 입학했다. 할아버지, 저는 소아병동에서 일하고 싶어요. 왜? 아픈 아이들을 돌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저희를 돌봐주신 것처럼요. 정연이는 고등학생이 됐는데 정말 커피에 관심이 많았다. 할아버지, 저 바리스타 자격증 땄어요. 정말 대단하네. 할아버지께 커피 내려드릴게요. 정연이가 내린 커피는 태호가 내린 것만큼 맛있었다. 정말 맛있다. 할아버지, 나중에 커피숍 차리면 매일 와주세요. 그럼 매일 갈게. 그 사이 우리 가족은 더 늘어났다. 총 20명이 됐다.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계속 합류했다. 이제는 정말 작은 마을 같았다. 큰 전원주택으로 이사해서 모두 함께 살았다. 할아버지, 우리 집이 정말 커요. 아이들이 신나했다. 마당도 있고, 텃밭도 있고, 심지어 작은 카페도 있었다. 태호와 정연이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가족 카페예요. 정연이가 자랑했다. 손님들도 와요. 우리 커피가 맛있어서요. 정말로 동네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왔다. 여기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가족들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대가족이에요. 손님들이 신기해했다.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왔다. 30대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 혹시 이정수 선생님 계세요? 네, 제가 이정수인데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네. 3년 전에 병원에서 상담받았던 김미나예요. 기억이 났다. 유방암 환자였는데 절망하고 있었던 분이었다. 아, 미나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완치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제 딸이에요. 안녕하세요. 5살쯤 된 여자아이가 인사했다. 이름이 뭐야? 김희망이에요. 희망이? 네, 할아버지 덕분에 희망을 얻어서 이름을 희망이로 지었어요. 눈물이 났다. 미나 씨, 정말 잘 됐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때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큰 힘이 됐어요. 희망이가 말했다. 할아버지, 여기 사세요? 응, 가족들과 함께 살아. 가족이 많아요? 응, 20명이나 돼. 정말 많아요. 미나 씨가 말했다. 선생님, 혹시 희망이 놀이터 있나요? 이 아이가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해서요. 있어. 뒤뜰에 큰 놀이터가 있어. 정말로 뒤뜰에는 큰 놀이터가 있었다. 우리 가족 아이들을 위해 만든 거였다. 희망아, 가서 놀아볼래? 네. 희망이가 뛰어가서 우리 가족 아이들과 함께 놀기 시작했다. 언니, 저랑 놀아요. 언니는 몇 살이에요? 금방 친해졌다. 미나 씨가 말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가족을 꾸리시다니. 우연히 이렇게 됐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선생님의 선한 마음 때문이에요. 그날 미나 씨와 희망이는 저녁까지 우리와 함께 보냈다. 할아버지, 희망이랑 계속 놀고 싶어요. 우리 가족 아이들이 말했다. 그럼 자주 놀러 오라고 해. 정말이요? 정말이야. 미나 씨도 기뻐했다. 정말 감사해요. 희망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 처음 봐요. 그날 이후 희망이는 자주 놀러 왔다. 그리고 미나 씨도 우리 가족 같은 존재가 됐다. 선생님, 저희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도움? 저희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요. 정말요? 네, 희망이도 여기서 자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미나 씨와 희망이도 우리 가족이 됐다. 22명의 대가족이 된 것이다. 할아버지, 이제 몇 명이에요? 22명. 진짜 많아졌어요. 하지만 많다고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즐거웠다. 매일 새로운 일이 생겼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내가 79살이 되던 해였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했다. 이제 의사가 된 준호는 내 담당이었다.
별거 아니야. 나이가 들어서 그래.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다. 할아버지,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얼마나 남았니? 6개월. 아니면 1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 충분히 살았어. 할아버지, 울지 마.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했어.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모두 울었다. 할아버지, 더 오래 살아야 해요. 희은이가 울었다. 할아버지, 저 아직 커피숍 못 차렸어요. 정연이도 울었다. 다 괜찮아. 너희들이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걱정 없어. 남은 시간 동안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매일 아침 모든 가족이 모여 아침 식사를 했다. 할아버지,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오후에는 손자 손녀들과 이야기했다. 할아버지, 저희에게 마지막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말. 네, 기억해야 할 것들요. 한참 생각해 봤다. 선한 일을 하며 살아라.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야. 선한 일을 하면 복이 온다. 할아버지처럼요? 그럼. 할아버지가 30년 전에 민준이 아빠를 구해준 게 선한 일이었잖아. 그래서 지금 이런 큰 가족이 생긴 거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선한 일하며 살겠어요. 좋아.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네. 민준이와도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아저씨, 정말 감사했어요. 나도 고마웠어. 아저씨 덕분에 인생의 의미를 알았어요. 무슨 의미? 사랑하며 사는 것의 의미요. 민준아, 너도 계속 선한 일하며 살아라. 네, 약속할게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잘 돌봐줘. 당연히요. 가족이니까요. 영호 할아버지와도 이야기했다. 정수야, 먼저 가는구나. 죄송해요. 형님보다 먼저 가게 돼서. 뭐가 죄송해. 우리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가족들 부탁해요. 걱정 마. 내가 잘 돌볼게. 마지막 날이 왔다. 모든 가족이 내 침대 주위에 모였다. 22명의 가족이 모두 와 있었다. 할아버지, 아프세요? 아니야. 전혀 안 아파. 정말로 안 아팠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너희들 모두 사랑해. 할아버지,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을 봐. 할아버지가 별이 되어서 너희들을 지켜볼게. 정말이요? 정말이야. 민준이가 내 손을 잡았다. 아저씨, 하늘에서 준호 만나면 안부 전해주세요. 그럴게. 준호가 얼마나 좋은 아이들이 생겼는지 자랑할 거야.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가족들의 사랑스러운 얼굴들이었다. 고마워. 모두 고마워.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마지막이었다. 눈을 떴을 때는 환한 곳이었다. 아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준호가 서 있었다. 30년 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준호야. 달려가서 준호를 안았다. 아빠, 오랜만이에요. 준호야, 보고 싶었어? 저도요. 아빠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항상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말? 네, 민준이 형이랑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지내시는 거 다 봤어요. 그래, 아빠가 잘했니? 네, 정말 잘하셨어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다. 아빠, 여기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 엄마요. 아내 미영이가 나타났다. 여보, 미영아. 30년 만에 재회였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미영아, 미안해. 혼자 두고 가서. 뭐가 미안해요. 여보가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알고 있었어? 당연히요.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걸요. 세 식구가 함께 앉아 이야기했다. 아빠, 민준이 형 어때요? 정말 훌륭한 아이야. 너처럼. 민준이 형 아들도 준호래요? 응, 내 이름을 따서 지었어. 신기해요. 저랑 같은 이름이네요. 미영이가 말했다. 여보, 정말 좋은 가족 만났네요. 응, 정말 좋은 가족이야. 그 가족들 덕분에 여보가 행복할 수 있었어요. 준호가 끼어들었다. 아빠, 그런데 아빠는 더 대단해요. 왜? 작은 선한 행동으로 이렇게 큰 가족을 만드셨잖아요. 우연이었어. 우연이 아니에요. 아빠의 착한 마음 때문이에요. 하늘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렀다. 지상의 가족들을 계속 지켜볼 수 있었다. 민준이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많은 환자들을 구했다. 준호는 의대를 졸업하고 할아버지와 아빠의 뒤를 이어 종양내과 의사가 됐다. 희은이는 소아과 간호사가 되어 아픈 아이들을 돌봤다. 정연이는 커피숍을 차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위로를 주었다. 모든 가족들이 선한 일을 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들도 각자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가족을 늘려갔다. 선행의 순환은 계속됐다. 10년 후, 영호 할아버지가 하늘로 왔다. 정수야, 형님, 여기서 만나니까 좋네. 형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뭐가 고생이야? 너 덕분에 행복하게 살았는걸. 20년 후, 태호가 왔다. 형님, 태호야, 어서 와. 형님, 저 커피숍 정말 잘 됐어요. 그래, 다행이네. 정연이가 물려받아서 더 크게 키웠어요. 30년 후, 지은이가 왔다. 할아버지, 지은아,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하나둘씩 가족들이 하늘로 와서 제외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민준이가 왔다. 아저씨, 민준아, 50년 만에 재회였다. 아저씨, 정말 감사했어요. 나도 고마웠어. 아저씨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민준아, 너도 고생했어. 하늘에서 우리는 모든 가족과 함께 다시 모였다. 22명의 가족이 모두 모인 것이다. 이제 영원히 함께네요. 수진 씨가 말했다. 네, 영원히 함께요. 하늘에서 바라본 지상에는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 선한 일을 하며 살고 있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우리 가족의 영향을 받아 선한 삶을 살고 있었다. 아빠, 정말 대단해요. 준호가 말했다. 아빠의 하나의 선한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든 거야. 하지만 시작은 아빠였어요. 하늘에서 우리는 계속 지상을 지켜봤다. 선행의 순환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을. 하늘에서 50년이 더 지났다. 우리 가족의 후손들은 이제 수천 명이 됐다. 혈연으로 이어진 후손도 있고 마음으로 이어진 후손도 있었다. 모두 우리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선한 삶을 살고 있었다. 아저씨, 지상을 보세요. 민준이가 말했다. 거대한 자선단체가 있었다. 암 환자들을 돕고 고아들을 돌보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가족을 만들어주는 단체였다. 누가 만든 거야? 준호와 희은이가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뜻을 기리기 위해서요. 재단에서는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을 도왔다. 이정수 할아버지처럼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매년 7월 15일에는 선행의 날로 지정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날이 됐다. 아빠의 생일이 전 세계적인 기념일이 됐어요. 준호가 자랑스러워했다. 신기하네. 아빠가 시작한 선행의 순환이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정말 신기했다. 30년 전 한강다리에서 자살하려던 내가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됐다니.
하늘에서 지켜보니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정수 할아버지 이야기가 책으로, 영화로, 드라마로 만들어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보고 감동받아 선한 일을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고아원에 봉사하러 갔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봤고, 어떤 사람은 외로운 노인들과 가족이 됐다. 모든 일이 30년 전 내가 민준이를 구한 그 순간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아저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민준이가 물었다. 뭘? 한강다리에서 자살하지 않은 것 말이에요. 웃음이 나왔다. 당연히 후회 안 해. 그때 죽었다면 이 모든 일이 없었을 텐데. 맞아요. 아저씨가 살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미영이가 말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여보의 선한 마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준호도 말했다. 아빠, 저도 아빠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준호야. 그때 하늘에서 따뜻한 빛이 내려왔다. 모두 정말 고생했습니다. 신의 목소리였다. 특히 정수 씨, 당신의 선한 마음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요.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들은 영원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영향은 지상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정말로 지상에서는 선행의 순환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선한 일을 시작했고, 매일 새로운 가족들이 만들어졌고, 매일 새로운 희망들이 태어났다. 아저씨, 이제 정말 끝인가요? 민준이가 물었다.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시작?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야. 우리의 이야기가 영원히 계속될 거야. 정말로 그랬다. 지상에서는 오늘도 누군가가 절망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누군가가 그를 구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할 것이다. 선행의 순환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30년 전 한강다리에서 시작된 기적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하늘에서 우리는 웃으며 지상을 바라봤다. 오늘도 어디선가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고 있을 것이다. 어떤 절망에 빠진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그렇게 사랑이 계속 퍼져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행의 힘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30년 전 비 오는 날 한 남자가 모르는 아이를 구해준 그 순간에서 시작됐다. 선행의 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사랑의 순환은 영원하다. 가족들이 구름 위에서 손을 잡고 지상을 바라본다. 저기 봐요. 또 새로운 기적이 시작됐어요. 그 아래 새로운 세대가 지상에서 누군가를 구하고 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또 하나의 사랑을 만듭니다.